요즘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출산 휴가와 공백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데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에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뜻이죠. 우선 경제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출산 지원금이 나오자 산후조리원 가격이 그에 맞춰서 상승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나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도 그에 맞춰서 시장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여전히 출산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거기에 따라 변해서 쪼들려도 그럭저럭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형편은 될지도 몰라요.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적인 요인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나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연인이나 가족들과 아무래도 서먹해지게 되고 이전 세대가 힘들게 결혼하고 출산을 해도 일에 쫓기다 보면 사이가 돈독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 학습 효과로 결혼, 출산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보면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가장의 무게라는 말로 대표되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퍼지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출산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육아를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 점점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유 시간이 부족해진 게 가족의 해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노동 환경을 보면 어때요? 주 52시간 근무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주 69시간으로 늘리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업에서는 급하면 얼마든지 노동 시간을 늘려도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 세상에 급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도 않고 개선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기업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일까? 이것만 하루 종일 연구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먼저 경제나 시간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대해 주로 이야기해 보긴 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문화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 요인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예전에는 어떻게 출산했는지 살펴볼게요. 야생에서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고 야스를 하면 그게 바로 출산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성욕이 뇌를 지배해서 출산을 하면 아기가 보다 보니 귀여워서 어떻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다 필요 없고 생물에게 성욕만 있으면 출산이 가능했던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은 근대에도 영향을 미쳐 한번 건드린 여자는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한번 야스를 하면 바로 출산을 해야 하니까. 비교적 최근인 근대까지 연애, 야스는 결혼, 출산 이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뭔가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만 만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만나다가 결혼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알아보고 결혼했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는 순결, 정절 같은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려는 경향이 널리 퍼진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퍼지고 마음대로 야스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성욕만 있으면 출산을 할 수 있었던 야생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걸 다 바꿔서 조선시대처럼 한번 건드린 여자는 무조건 책임지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욕보다 다른 것 때문에 출산을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무감과 책임감입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출산을 강요하게 되는 건 이런 마음도 큰 것 같아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야스에서 출산하고 개고생했는데 살아보니 그럭저럭 살만했던 것 같다. 내가 개고생했으니까 너도 개고생해야지. 넌 왜 혼자 편하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긴 했는데
이건 어찌 보면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온 전통적인 의무와 같은 거예요. 고대는 이것이 성욕으로 컨트롤 되었지만 말이죠. 이제는 본능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나에게 주는 전통적인 의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꽈추의 압박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압박을 받아들이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욕과 사회적 압박이라는 출산을 하게 만들어둔 두 가지 원인 중에 성욕이라는 큰 원인을 잃어버렸으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욕으로 출산을 컨트롤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뭔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자유로운 시대 안에서도 정통적인 책무를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출산을 꺼리게 된 또 다른 문화적인 요인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동네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여 살던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외지인이라면 뭔가 낯설고 거부감이 들고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건 가족이나 친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가족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라오는 걸 꾸준히 지켜본 가족, 친척들만 믿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훨씬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엔 좀만 파면 과거도 다 조사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만 의존했던 인간관계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일하느라, 아이는 공부하느라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와도 함께 보낸 시간이 없다 보니 서로 서먹서먹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애들이랑 노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엄마 말은 안 듣고 애들 말만 듣고, 내가 이런 꼴 보고 이런 취급 당하려고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나, 여태까지 똥오줌 치워가며 키워놓나, 이런 억울한 마음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은 굉장히 큰데 자식 세대는 그런 걸 받아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가 봐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가족의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개고생해도 자식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겠지, 여유라도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유도 없는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더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회 환경과 업무 환경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힘들게 하면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족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가족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면 또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출산을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그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인간관계 변화로 인해 가족의 해체는 막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가족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가족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이 너무 높다 보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출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용도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종합해보면 사실 사회가 더 좋아지고 예전과 다르게 변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억지로 출산을 하게 만들었던 여러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진 거죠. 물론 최대한의 노동력을 뽑아내려는 업무 환경이나 학업을 우선시하는 사회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결혼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그걸로 예전과 같은 출산율을 되찾기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보다 다른 원인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가족과 함께하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사회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출산을 하게 만들었던 가장 커다란 원인인 성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제는 출산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이어온 의무감이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환상과 같은 자잘한 욕구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면 성욕보다 저런 욕구가 큰 사람들이 사회를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런 시기에도 아직까지 0.7의 출산율을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낳게 해봤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겠어요.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낳게 만드는 것보다 저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